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CEO를 맡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단에서는 검색에서 발견까지 사용자 경험의 진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검색에서 발견, 더 나아가 실행까지 연결하는 네이버의 진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회사죠. 근데 검색을 넘는다는 것.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검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력된 검색어를 이해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에 반해 발견은 별도의 입력 없이도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알아내고 제안한다는 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죠. 검색어를 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검색을 넘는다는 말이 결국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검색어가 아니라 사용자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한 해 발견과 탐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LLM 기술을 활용하면서 네이버는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현재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맥락하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탐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분은 밴쿠버 여행 플래너라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밴쿠버 11월 날씨를 검색하고 캐나다 여행 카페 활동성이 늘어났고 밴쿠버 숙소 예약 기록과 또 밴쿠버의 맛집 블로그 글을 탐색한 것을 보면 밴쿠버 여행을 준비하는 분이 확실해 보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한 가지 페르소나만 있지는 않죠. 이분의 다른 페르소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또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이라는 뮤지컬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으로 보이네요. 1년간 뮤지컬 예매 기록이 7번이나 되고 카이 배우의 캐스팅 소식을 검색하고 이 배우의 막공이 언제인지 찾아본 것을 보니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사용자 페르소나는 LLM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그동안도 네이버는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었고 연관 추천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 왔죠. 하지만 LLM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사용자 로그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페르소나를 보시는 것처럼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소나가 어떤 페르소나야 뿐만 아니라 왜 그 페르소나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페르소나를 선택한 근거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후 그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나 액션을 제안하면 좋을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시스템 내에서만 가공되고 이용될 뿐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가진 사용자 데이터가 원석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면 보시는 것처럼 LLM 기술을 통해 알아낸 사용자 페르소나는 보석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사용자 경험이 좋아져야 의미가 있겠죠. 발견과 탐색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피드 서비스의 경우 피드 지면 PV는 24년 1월 대비 18배 성장하였고 피드 콘텐츠의 CTR도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드 서비스의 활동성 증가뿐 아니라 광고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고에 반응하는 사용자가 11% 증가하였고 광고 CTR도 19%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CTR 수치가 높아진 것만 이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광고하면 사실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기존의 광고에 반응하지 않던 사용자들까지도 이제는 광고를 수용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용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검색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프로야구라고는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한화 이글스 팬에게는 한화 소식이, 삼성 라이온스 팬에게는 삼성 소식이 먼저 나타나고, 야구장을 즐겨 찾는 한화 팬이라면 홈 경기 일정 안내와 함께 캘린더 등록이나 예매로 쉽게 이어지도록 화면을 제공하며, 또 연관된 상품 정보도 어떤 구단의 팬이냐에 따라 보여지는 상품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엔 탐색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컨텐츠는 블랙핑크의 공연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연에서 최초 공개한 뛰어라는 곡에 대한 소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팬이라면 이미 해당 곡과 앨범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 분이라면 이번 신곡 앨범이 궁금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정보는 모든 분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앨범이 궁금해할 것 같은 분에게만 AI 브리핑이 나타나서 신곡 앨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앨범에 대한 공식 정보와 순위 등 또 다른 앨범이 궁금하다면 앨범 대표 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네이버 앱 안에서 음악을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내용을 다루니 얼마 전 제가 겪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있죠. 가족과 그 공연을 보고 싶어서 검색도 해보고 또 관련 콘텐츠도 찾아보면서 티켓팅 일정을 확인하고 시도했는데요. 네, 워낙 인기가 많은 공연이어서 아쉽게도 제 티켓팅은 실패했습니다. 가족한테 면목도 안 썼죠.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네이버 홈피드에 어쩌면 해피엔딩 2차 티켓팅 일정이 뜨더라고요. 저는 2차 티켓팅 일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덕분에 2차 티켓팅 일정을 확인하고 티켓 예매 성공하고 또 이제 가족들한테는 살짝 으쓱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정말 관심 있어 할 만한 공연 소식이 새로 떴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드에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면 무척 유용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YG엔터 대표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블랙핑크 콘서트 소식도 더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광고는 굉장히 숙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큰 변화를 해야 하고 또 반대로는 변화가 기대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AI 검색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나타내는 광고 모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상품을 이어주는 수단으로서 광고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고, LLM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 효능감이 느껴지는 광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AI 브리핑 검색 결과인데요. 루브르 박물관 패스트트랙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정보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소중한 프랑스 여행 동안 효율적인 관람을 하고 싶은 분이겠죠. 이 분에겐 여행사 투어 상품도 적절한 광고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선 미리 읽어볼 만한 책도 의미 있는 광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분이 특히 미술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럴 테고요. 확대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AI 브리핑 안에 책에 대한 소개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루브르의 역사와 시대 흐름을 담았다는 문구와 함께 책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광고 영역을 클릭하면 상품에 대한 확인과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키워드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되는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수백, 수천 가지 맥락마다 그에 맞게 재구성되는 광고. AI 검색은 기존의 광고 모델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상품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광고가 가능해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색, 탐색, 광고 등에서 AI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변화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자 페르소나를 알아내고 활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검색에서는 티켓 예매로, 탐색에서는 음악 감상으로, 광고에서는 책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를 넘어서 실제 실행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 단에서 네이버는 온서비스 AI라는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이버는 온서비스 AI에 이어 온서비스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검색 답변 제공을 넘어 원하는 액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견과 탐색에서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나 액션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제안하고, 광고에서는 사용자의 맥락에 맞게 광고를 재구성하고 분해하고 다시 녹여내어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로 연결시키는 네이버. 모바일 시대의 네이버라는 로고에서 N이라는 한 글자를 남기고 모바일 N으로 탈바꿈했다면 이제 네이버는 AI 시대를 맞아 에이전트 N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온서비스 AI 에이전트라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에이전트 N.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봄 출시 예정인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신혼집 인테리어를 검색하고 집 주변 조명 거리를 찾아보고 침실용 카펫을 구매한 기록들을 통해 이분은 침실 조명을 구매하려는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에이전트 N, 쇼핑 에이전트를 이용한 쇼핑 경험 어떻게 바뀔지 같이 보시죠. 네, 이분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실행했더니 침실 조명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의 고민 포인트를 반영하여 어떤 것을 찾아보면 좋을지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검색 경험은 검색어와 일치도가 높은 상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랭킹으로 보여줬는데요. 나의 집 크기를 고려한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는 상품 또는 최근에 구매한 제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한 것도 가능해지죠. 이분이 카페에 가입했다면 이분과 취향이 비슷한 인테리어 카페에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제품을 제안하기도 하네요. 상품 구매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용 후기인데요. 물론 우리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를 클릭하고 여러 후기들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상품 페이지에도 도움되는 후기들이 많이 있지만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실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사진 등이 궁금할 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가구점에 가면 사실 그 가구의 스펙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들을 예쁘게 배치해 놓은 카탈로그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요. 쇼핑을 하다가 필요하면 가게에 있는 카탈로그를 펼쳐보는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나 클립 등에 올라온 사용자들의 찐 사용 후기 속 사진들을 살펴본다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겠죠. 고민하는 상품 정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을 때 상품 정보 요약을 누르면 상세 내용뿐 아니라 후기들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어떤 평가가 많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 형태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에 계속 이어서 답변을 받는 것도 가능해지죠.
쇼핑 에이전트의 도움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를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구매를 할 때 마지막 결제하기 전에 고객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지금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어요 라는 안내를 받곤 하죠. 그런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점원의 도움을 받아 멤버십에 가입하곤 하는데요. 쇼핑 에이전트도 고객의 브랜드 멤버십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바로 원클릭으로 멤버십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물건 구매를 완료하고 배송을 받는 단계인데요.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는 매장의 모든 물건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배송받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좀 더 빠르게 받고 싶은 경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집 근처 매장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픽업 예약을 나 대신에 미리 완료해 놓는다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 살펴본 에이전트 앤 모습 어떠셨나요? 회사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핵심이 되는 전략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고 그로 인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서비스라도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기도 하는데요. 에이전트 N을 구현할 때 네이버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용자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입니다.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인 데이터와 LLM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알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 N의 첫 번째 핵심 요소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서비스에 녹여진 자연스러운 사용 경험입니다. 검색의 결과에서 손쉽게 예매로 이어주고 탐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보다가도 그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제안받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흐름이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 에이전트에는 서비스 흐름의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하면서 기분 좋은 도움을 받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셨나요? 저는 제가 들어간 가게의 점원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나의 상황과 취향을 들은 후에 무엇이 좋을지 추천해주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제품의 특징들을 자세히 비교해주고 나의 결정을 진심으로 도와줄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물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줄 때 이런 좋은 점원을 만났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쇼핑한 경험이 있는데요. 에이전트 N이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점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 모습은 컨텐츠, 플레이스, 쇼핑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각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까지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바로 전에 보신 것처럼 서비스 지면 내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예약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실행 생태계. 에이전트는 결국 실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다른 AI 에이전트 서비스들도 외부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얘기합니다. 회사 대 회사로 제휴를 하기도 하고 MC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만 지원하면 기술적으로 연동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네이버도 이러한 연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휴와 연동의 범위가 우리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려고 할 때 10,000명의 셀러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는 것과 100명의 셀러가 파는 물건 중에서 결정하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는 실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부터 공방에서 만든 작은 소품까지 대부분의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 있고, 초특급 5성급 호텔부터 시골의 작은 펜션까지 모두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각 브랜드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아 브랜드는 정적인 이커머스 페이지가 아닌 자신의 브랜드를 전담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브랜드가 이러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본과 기술이 있는 소수의 거대 브랜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또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각 브랜드마다 직접 고용한 점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에이전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에이전트 N이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 대비 가지는 본질적 차이이고, 에이전트 시대에도 더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 N의 핵심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요소는 에이전트 N이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우리가 에이전트 서비스 사용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모두들 에이전트의 장밋빛 전망을 얘기합니다.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이 에이전트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를 AI 비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비서가 있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비서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겠죠. 에이전트가 참조하고 이용하는 데이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일까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소위 작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AI로 양산한 그런 컨텐츠는 아닐까요? 네이버는 실제 구매자나 예약자만 남길 수 있는 검증된 리뷰, 또 포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현재 정말로 실시간으로 가게 현황이 어떤지, 그 가게의 실제 주문은 뭐가 많았는지, 또 쇼핑에서는 판매자와 연동된 재고 정보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가비지라면 답변도 가비지겠죠. 하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는 우리는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가 이용하는 나의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가? 굉장히 편리한 에이전트라도 그로 인해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악용된다면 굉장히 문제겠죠. 네이버는 25년 동안 수천만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책임지고 보호해온 시스템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에이전트 N 역시 이 검증된 보안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보호 시스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보호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가? 만약 에이전트한테 어떤 일을 맡겨서 에이전트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구매를 한 그 쇼핑몰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나에게 물건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하고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내가 에이전트를 맘 놓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의 역량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네이버를 떠올릴 때 신뢰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신뢰 자산이야말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며, 그 부분에서 네이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에이전트 N, 각각의 서비스에 녹아 들어간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또 내년 1, 4분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에서 선보일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보여드렸는데요. 내년 여름 네이버 통합 검색 AI 탭에서
검색을 넘어 실행까지 연결하는 통합된 에이전트 N을 선보이려 합니다. 통합 에이전트로 더욱 확장된 경험, 컨셉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통합 에이전트로 구현되는 에이전트 N 시나리오 잘 보셨나요? 중간에 서초구 러닝 카페를 안내하고 또 러닝 전문 인플루언서 구독을 추천하는 등의 모습도 영상 속에 담겨 있었는데요. 통합 에이전트는 쇼핑이나 로컬뿐 아니라 금융 에이전트, 정보성 검색 에이전트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검색어와 연관성 높은 컨텐츠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색을 넘어 실행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트 N의 모습, 오후 딥다이브 세션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